자, 썰브러더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썰 2부 고민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정도 됩니다. 자, 현재 자본금을 끌어모으면 2억이 됩니다. 현재는 출퇴근하기 가까운 서울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희 자본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산이나 인천에 집을 사는 게 어떤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직장이 강남이기 때문에 남편은 출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지금 집을 사는 것을 꺼려하네요. 한 번 더 전세를 살고 부동산 공부를 더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더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인천이나 안산 구축을 매수해서 갈지 고민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 추천 부탁드려요. 그러면 같은 고민하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할 만한 그런 네. 고민이죠. 지금 집을 사야 되나, 전세를 가야 되나, 나중에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그 다음에 실거주자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에서는 뭐 자본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너무 직장하고 먼데 그거는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고민 또 당연한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직장이 강남이고 그러나 지금 예산으로는 안산 쪽이나 일선 쪽밖에 살 수 없다. 저는 일단 먼저 솔루션 드리면 이거 사는 게 맞습니다. 인천이나 안산 쪽에 지금 집을 먼저 구축을 사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거주가 힘들다면 이걸 전세 한고 구입한 다음에 남은 자금으로 반전세를 구입하든 뭐 직장이 멀다면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일단 등기를 쳐라. 소유권을 갖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번 더 전세를 살고 부동산 공부를 더해서 시드를 모아 나중에 더 좋은 지역 못 갑니다. 두 분 연봉 1억이니까 적은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2년 동안 생활비를 안 쓸 건 아니잖아요. 1억을 받았어요. 그럼 생활비 일부 쓰고 5천만 원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5, 6천만 원 모아도 2년 동안 1억밖에 못 모으잖아요. 더 좋은 지역에 2년간 1억 이상 상승하게 되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락한다거나 보합이 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저는 안전하게 1주택을 구입해서 만약에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걸 어느 정도 보험적 성격으로 같이 따라는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매도하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보고 거기에 이제 2년 동안 또 추가적으로 모은 것들로 상급지 이동이 가능할 때 그때 이제 또 이동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지금 신혼부부잖아요. 그리고 매년 버는 돈들이 이제 1억이잖아요.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많이 저는 지금 잠재력을 좀 투자하는 게 어떤가. 돈을 1억씩 채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신축이 될 수 있는 것,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억에 맞추면 사실 저는 그거 봐요.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에 있는 인천의 재개발을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7호선 강남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7호선을 보면은 7호선 연장되는 건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청라까지 또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산곡역이라고 있어요. 산곡역 보면은 거기가 천지개벽 하는 중인데 거기가 15,000세대 아파트가 깔리는 중에 이제 좀 세대수 작고 사업 시행 인가 전 단계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지금 2억 내외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주고 사시면 나중에 1억씩 모아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 나오는 거 내시고 아파트 입주하면 여기 현재 시세 보면은 아파트가 한 뭐 7억에서 8억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이제 키워가는 맛, 약간 레고를 쌓는 맛, 그렇죠. 이런 맛 하면서 하시면 지금은 월세 사시고 2억 박아놓고 월세 살면서 모으는 거지. 1억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좀 신혼부부니까 줄여야죠. 월세를 많이 지출하면 또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몸테크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비축해서 추가 분담까지 예상하면서 가면 엑설런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매우 좋은 조언이십니다. 여기 우리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제가 찾아볼 때 그 채팅에 질문 있어요? 이거 형 어때 이거? 상계뉴타운. 어디요? 상계뉴타운 미래전망. 이거 괜찮아요? 네, 상계뉴타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부권 제일 위쪽에 있으니까 이 위치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입주한 것들이 가격대가 33천 기준에 했을 때 12억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뉴타운 옆쪽으로 보게 되면 노원주공이 이제 초기 단계긴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고 그러면은 거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있는 90년대 전후 아파트랑 거의 한 4만 세대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하나씩 둘씩 재건축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게 되면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거로 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참 많이 드렸는데 지방시장에서 뭐 2만 세대, 3만 세대 같은 대규모 공급이 일어난다. 이건 악재.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서울에서는 3만 세대, 4만 세대가 들어오면 호재. 왜냐하면은 그 정도 수요는 그 정도 공급은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되면서 인프라만 좋아지고 시각적으로 발전되는 거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로 강동구를 들었었죠. 그런 식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상계뉴타운도 그럼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연동되는 건데 지금은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1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그 노원주공이라든가 이런 상계주공 같은 것들이 가격이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을 형성해 주게 되면 상계뉴타운 역시 따라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은 위치가 어디든 간에 서울이 아니더라도 우리 외곽에 있는 뭐 서울 근교도 아니고 과천 분당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이나 용인이나 동탄 같은 데도 새 아파트의 역세권이라고 하게 되면 15억, 16억 가는 것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격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요거는 좀 불규칙적인가 요거 해볼게요. 녹번역 초역세권 레미안 베라일즈 34평 거주 중입니다. 자, 신축의 지하철역, 뭐 버스 정류장 이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족감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못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축은 사고 싶지 않다 이거죠. 평수를 낮추고 구축이라도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초등 중등 자녀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갈 자녀 있잖아요. 네네. 중학생 자녀가 이입해가지고 있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라일즈가 이제 새 거고 네. 입주 한 4, 5년 차 된 것 같은데 네. 좋죠. 당연히 역세권 가깝고 33평이니까 신축이니까 만족하고 네. 그런데 만족감 때문에 예, 당연히 저도 신축 살아보니까 구축 못 가겠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투자로서는 구축으로 가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변모 과정 속에서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된 마지막 거고 폭발 터지는 터졌죠. 시점이에요. 입주 시점에서 이제 또 쫙 올라갔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축이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젠 더 이상 신축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준신축 신축 정도에 들어가는 거지.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구축으로 이제 변모하는 과정인 거고 그렇다고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까지의 상승분에서는 잘 찾아 먹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승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승은 하나 어떤 특정 호재가 있는 단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옮기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냥 단순 구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네. 아파트로 기준하면 재건축 대상이거나 하다못해 리모델링이라고 추진하고 있거나 그래서 뭔가 새 것들로 변모하는 그런 단지들로 이사 간다면은 투자 관점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어서 이거는 뭐 사실 개별적인 문제긴 한데 자녀들이 이제 뭐 전학 이런 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아이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제가 그게 볼 때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파트 옮기는 것보다 그쵸. 자녀들이 친구들이랑 이제 멀어지니까. 네,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런 분들은 생각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뭐 투자를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은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구축에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셔야 되고 지금 자본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알아도 네. 이게 알 수 있을 텐데 베라이즈 뭐 시세가 그쵸. 뻔하니까. 금액을 지금 그 자본금을 알 수 없어서 어디로 옮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추가적인 자본이 있다 그러면은 상급 이동을 해야겠죠. 이제 은평구 쪽이시니까 자녀들 뭐 학군도 고려한다 그러면은 뭐 근처에 마포나 목동 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갭이 좀 크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제 서대문구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라도 옮기시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뭐 뻔해요. 서울은 중심부로 올수록 더 가격이 비싼 거고 더 강성화 되는 거고 우리 앞선 주제에서도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양극화라는 게 결국은 아래에 있는 게 올라가는 속도보다 높아져 더 상급지인 게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상급지 이동하는 건 당연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갈 수만 있다면은 빨리 하시면 좋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그 투자할 때가 이제 신축 좀 보지 마라. 그만 쳐다볼 때 됐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잠재력에 투자를 할 때다. 그래서 뭐 1기 신도시부터 해서 뭐 재개발까지 뭐 재건축은 있지만 좀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입각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분이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데리고 저는 그 마포 정도 와가지고 마포 괜찮거든요. 지금 여자냐 남아냐 이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마포가 꽤 괜찮아졌어요. 아유 좋아졌죠, 엄청. 그래서 애 키우기도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마포에 월세를 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자금 가지고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을 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개발 쪽 사안 오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좀 이원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아이들이 있으니까 주거를 이게 그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팁을 드리면 일단은 마포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임대사업자 물량, 임대사업자가 준 물량, 그래서 좀 장기로 좀 거주할 확률 높은 물건 찾고, 그리고 뭐 거기 보면 준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한강 위부터 해서 위에 있는 뭐 공덕역까지 해서 뭐 푸르지오, 마포 마레프까지 쫙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월세 사시면서 아이들과 좀 행복하게 편하게, 여기 또 베라이즈 있다가 마포 오면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더 편해져요. 더 편해지고 갈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면서 삶의 그것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베라이즈는 재개발에 투자해서 키우고 이렇게 했으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 금액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호 지역 투자하거나 금호 지역에 지금 재개발 추진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면 금액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는 고려가 안 됐어요. 대출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이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쪽이나 아니면 대출 안 받고 생짜다. 그러면은 뭐 노량진 쪽 보고 예, 가야죠. 어쨌든 지금 옮기시는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예. 이 정도 살았으면 옮겨야 돼요. 투자로서는 예, 옮겨야 돼. 실거주한 워낙 좋은 아파트인데 예, 투자자는 만약에 엉덩이를 투자한다면 4년 이상 붙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강남 곳에. 제외. 자, 또 다른 질문 채팅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해볼까요? 동작구의 신축 34평 작년 말에 입주했습니다. 실거주만 하고 다시 투자하고 싶은데 몸테크할 수도 있다면 어떤 투자가 좋을까요? 현금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3억 가지고만 투자해도 돼요. 자본 여유가 뭐 이 정도 있으시면 3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자, 저는 예, 초기 재개발 승부 한번 걸어볼 만하다. 그렇죠. 임대사업자까지 활용해가지고 괜찮다. 3억으로는 이제 두 가지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울 빌라의 초기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 대상의 소형 평수 같은 것들이 이제 3억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분당은 어렵겠지만 평촌이나 내지는 뭐 금정, 삼본. 부천, 일산 이런 쪽은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약간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경기도 1기 신도시 물론 좋은 곳이지만 어쨌든 서울의 어떤 위성도시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개발이 됐을 때는 서울 쪽이 더 많이 벌죠. 네, 그러나 이제 확률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서울의 빌라 투자는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1기 신도시 같은 것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연한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거의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내가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선택하시고 빌라를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아파트가 좋다 그러면 1기 신도시 쪽에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정도로 방향성만 잡아도 더 대안이 없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길게 봐야 돼요. 그냥 길게 봐야죠. 지금부터 15년이 뭐야? 20년 보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미리 지금 씨앗 심어 놓는다. 인삼 하나, 그러니까 삼 하나 심어 놓는다. 이 생각으로.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15년, 20년이 걸린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압구정동 여의도 생각하시면 맞아. 되죠. 굳이 팔아야 될 이유 네. 없는 느끼잖아요. 진행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가격은 5년 전, 10년 전 비교해 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적인 시각,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재건축이나 뭐 안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 준다 그러면은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5년 뒤에 투자할 건데 15년 걸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5년 뒤에 올라간 금액에 팔면 되죠. 돈 필요하시면. 자, 요분은 또 밤잠을 못 자고 있다는데, 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불인이라 창동 상계 쪽을 매수했어야 되는데 노원구 중개역 앞 대단지 매수를 했습니다. 고점에 매수해서 밤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조언을 드리자면. 중개역 앞에 대단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고점 매수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나, 9월부터 지금까지 너무 성급해요. 뭐 부동산을 사서 얼마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중기적인 입장에서 좀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대단지 평수가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간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핵심이 있을수록 대단지가 좋은 건데 사실 서울 내에서 중계동이 그렇게 뭐 상급지에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나 그 주변 일대가 이제 변화의 물결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선택이
굳이 창계 상동만 고집하실 필요가 아니라 중계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3대 학원가가 네. 중계 학원가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에 또 경전철도 들어오고 호재가 있기 때문에 뭐 창동 상계만의 호재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메모드급 호재, 뭐 GTX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거를 했다고 해서 뭐 실수했다고 판단하기는 안 사신 분들은 뭐 어쩌라는 거지. 아마 창동 상계 쪽에 더 많은 어떤 네. 그 언론의 보도나 그 인지도는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중계역 앞에 대단지가 아니라 창동 상계 쪽을 매수하려고 했으면은 뭐 평수가 작아지거나 이랬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창동 상계 맞아, 쪽에 그럼 실거주 산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 그럼 창계 상계 쪽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크게 네. 실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잘 뭐 사셨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좀 그랬을 뿐인데 그렇죠. 타이밍이 좀 아쉽지만 주식은 이게 있어요. 일단 물리고 시작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부동산은 약간 그런 게 잘 없긴 하지만 주식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주식으로 2억 버는 법. 그래서 했더니 정답이 4억으로 시작하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맞아, 그러나 맞아. 부동산은 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이승훈 소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분도 좀 걱정하는 게 동원 삼성 레미안 43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도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동원 삼성 레미안도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긴 있습니다만, 뭐 용산의 국제무지구라든가 이런 것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입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거를 매도하고 결국은 똑같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더 좋은 상급지로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화두가 되는 것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 쪽에 그렇다고 신축을 사라는 건 아니고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럼 가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보유하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요. 저도 지금 이거는 파시고 재건축 재개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도원 삼성 레미안이 위치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뭐 대단지긴 하지만 주변 옆에 있는 단지들이 이제 차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역에서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학군이 뭐 옆에 학교가 가깝거나 뭐 학군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지역이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가격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그때 그 정권 초기에 이 도원 삼성 레미안이랑 가격이 비슷했던 단지들 비교를 해보면 도원 삼성 레미안이 그래도 펌핑이 꽤 된 상태예요. 애매한 거 치고. 그래서 지금 절대 제가 봤을 때 뭐 미치고 싸게 파는 건 아니니까 좀 괜찮게 파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 그래서 만약에 요건을 갖추고 계시다면 뭐 장기 보유하셨고 뭐 오래 사셨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고 좀 잠재력 높은 물건을 사시고 예, 그런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그걸 완화시켜 주고 있고 그걸 사실 막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울의 공급은 부족하다는 건 몇 년째인 이유가 우리가 체감했고 그럼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팔고 홀로 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금 요즘에 언론 보도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싶은 게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또 활성화가 안 돼요. 하나는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는 뒤에서 붙잡고 있는 꼴이 다름없기 때문에 도대체 공급을 하자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급을 할 때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해 완화를 시켜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일단 가격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가 용인하자는 겁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래야지만 서울에서 계속 꾸준히 공급이 되네? 내가 급하게 살 필요가 없네 하게 되면서 수요자들도 좀 안심을 하고 연끌을 하려는 사람들도 조금 뭐 좀 기다렸다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수급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결국 잡을 수 있는 거지 계속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내 집값 안 잡고 있으면 뭐해? 빨리빨리 해! 이러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단기간에 올라가는 걸 못 참아요 사람들이. 그냥 벌게 해줘.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하고 대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집값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공급 계속 풀어줘봐요. 결국은 잡히지. 그 방법 외에는 서울의 집값 잡을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도시 중에서도 경제 중심 도시에서 가격이 싼 동네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방법은 딱 하나, 공급을 많이 해주는 방법. 공급을 많이 해주려면 완화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맞아요. 나야지만 집값이 잡히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공급을 할 때 신축이 지금 아주 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축이 귀한 게 줄어들 때까지는 가격이 올라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임차 시장이 안정이 돼 버립니다. 임차 시장이 안정되면 2년, 4년 후도 견조롭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렇게 되면서 집값은 자연스럽게 끌어내려지거든요. 조금이라도 내려 끌어지면 투자 수요도 안 붙어요. 집 사봐야 안 오르니까. 이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뭐 오르는 데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공급이 많이 되겠구나 판단했을 때 어디가 좀 잘 되고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면서 움직이면 그렇죠. 될것 실질적인 같아요.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계속 발표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공급된 게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때 정책이 나왔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 이제 나중에는 안 믿게 돼요. 정책 발표한 것도. 그래서 실제로 그 플랜을 짜고 그걸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이렇게 집중을 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지는 게 이제 하나둘씩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더 정책 효과가 잘 먹히게 되면서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발표만 하는 거 얼마 발표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실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잘 플랜을 짜셔라 이런 말씀을 좀 간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썰브라더 이승우 소장님과 함께 1부 근황썰, 2부 고민썰까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밑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댓글창하고 네임카드 택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 고민 이렇게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상담 내용,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승훈이 형은 특별 MC였고 또 병찬이 형이 돌아올 거니까 병찬이 형과 함께하고 다음에 또 이승훈 소장님 불러가지고 3명이서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그리고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